1화. 이민수, 여기. 주변을 부드럽게 흔드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지만 그 무엇보다 크게 들렸다.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던 주변의 소음이 한 방에 날아간 듯했다. 언제나 그렇다. 늘 남자의 목소리는 잘 들린다. 이렇게 사람이 미어터지는 주말 도심 한복판이라도 말이다. 얼굴도 시선을 잡아 끌기에 손색 없는데 목소리까지 타고났다. 이러니 세상 모든 여자가 이 남자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다. 민수는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남자의 모습이 단번에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퍽 낯설었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다. 적응이 된 것이다. 교복에서 청바지, 군복, 그 다음은 슈트. 이 다음은 뭘까? 예식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라도 보게 될까? 예전에는 청첩장을 받기 전에 남자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땐 아득히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끝내야 하지? 인연은 길게 이어졌다. 고백이라도 해서 더럽다 끔찍하다 욕이라도 얻어먹기 전에는 결코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고등학교 동창 정도로 서로를 칭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다른 대학에 갔어도, 다른 직업군에 종사해도 그게 사이를 갈라놓진 못했다.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마당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거였다. 사람 많은 곳에서 이름 좀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해? 야라든가, 여기라든가. 하여간 많잖아. 그럼 이름은 왜 있는 거야? 내 말대로라면 완전 필요 없네. 그래, 또 잘났다. 이민수. 참으로 개성 없는 이름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싫었다. 국민 이름 영호, 영수, 민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름이라 그랬다. 교과서와 문제집에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거다. 힐끗 옆을 응시한다.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멈춰버린 성장판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다. 머리 하나 차이 나는 훤칠한 남자가 이쪽을 내려다보며 싱글 웃고 있다. 키, 얼굴, 거기에 목소리까지 완벽한 이 남자는 심지어 이름까지 잘났다. 김난영. 왜? 네 퇴근 시간 맞춰서 불러내는 거 작작해라. 나도 그날 스케줄이라는 게 있다고. 약속 있었어? 약속은 없었지만 일은 산더미처럼 밀려있지. 민수는 말을 마치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애써 잊고 있던 마감 날짜가 숨통을 조여 오는 듯했다. 일단 가자. 내 푸념은 앉아서 듣자고. 난영이 키득거리며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끌었다. 더운 날씨다. 이미 충분히 뜨거운 몸이다. 입은 옷 위로 타인의 체온이 겹쳐지는 게 반가울 리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일 거였다. 괜히 눈살을 찌푸린다. 억지로 이마도 구겨본다. 그렇게라도 해야 잠시나마 마음에 깃든 두근거림을 쫓을 수 있다. 키가 적당해서 팔걸이용으로 딱이네. 일부러 언젠가 들었던 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제야 조금 울컥함이 들었다. 민수는 낮게 한숨 쉬며 난영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진짜 피곤하다. 벌써 지치는 기분이 들었다. 난영과 만나면 늘 이렇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긴장감을 견뎌야 하는 걸까? 예전이라면 기분 좋았을 설렘도 슬슬 버겁다. 너무나 커다란 감정을 계속 담고 있기엔 가슴이 너무나 쇠약해졌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난영이 부르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나간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이제 다 포기하자고 수십 번 되뇌면서도 그때뿐이다. 난영이 옆에 서면 언제나 마음을 자각했던 그때로 돌아가 있다. 저녁 먹자면서?
난영의 뒤를 잠자코 따르던 민수는 의외의 목적지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카페였다. 자주 가는 단골집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 배 많이 고파? 아직은 뭐 그냥 그래. 점심 늦게 먹었어? 아니, 점심이라기보다는 물배. 그러니까 나 커피는 됐어. 오늘 10잔은 넘게 마셨거든. 커피라는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민수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내자 난영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혀를 찼다. 자랑이다. 나라고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고.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으라는 말에 기꺼이 따르기로 했다. 층마다 사람으로 붐볐다. 빈자리를 찾아 결국 5층까지 올라갔다. 평소라면 이깟 계단 아무것도 아닐 텐데. 수면 부족에 영양 부족으로 골골거리는 몸인지라 다소 힘에 부쳤다. 도착한 5층은 옥상에 자리 잡은 시류였다. 에어컨 바람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민수는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한숨과 함께 미닫이 유리문에 오픈 버튼을 꾹 눌렀다. 이 정도면 괜찮네. 사람으로 꽉 찬 옥상에서 가까스로 빈 테이블을 하나를 발견하고 몸을 앉혔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변했다. 낮에는 여전히 타 죽을 것 같은 더위가 이어졌어도 해가 지면 나름 선선하다. 피부에 닿는 공기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다. 용케 자리 잡았네. 민수가 야경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난영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오, 아이스티. 커피는 토할 것 같다면서. 10잔 넘게 마셨다고 했지 토할 것 같다고는 안 했어. 네 얼굴이 그렇게 말했어. 쏠릴 것 같다고. 차가운 아이스티 잔을 감싼 두 손이 흠칫했다. 얼굴에 그토록 티가 났나. 민수는 어설프게 웃어 보이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난 그렇다고 치고 넌 왜 커피가 아닌데? 그건 뭐야? 티백이네? 페퍼민트 허브티. 우와, 믿을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그런 뜨거운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황당하다는 음성에 난영이 키득거리며 대꾸했다. 이열치열이라는 거지.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그렇게 덥지 않잖아. 요즘 밤에는 쌀쌀해. 집에서 은둔하시는 이민수 씨는 일교차 모르고 사시겠지만. 죄송한데, 저기요. 저 지금 밖에 나와서 그놈의 일교차 피부로 느끼는 중이거든요. 크크. 미소 짓는 난영을 마치 훔쳐보는 듯한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수는 괜스레 아이스티만 벌컥벌컥 들이켰다. 어떤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시샘이나 질투, 열등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동경과 선망, 환상을 품게 하기도 한다. 김난영이라는 남자는 절대적으로 후자였다. 이 남자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을 정도다. 모두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 난영 역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예전부터 어딜 가서 뭘 해도 굶어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어렸을 땐 막연하게 이 남자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다. 여자들이 깍깍대는 멋진 미모를 한껏 살릴 수 있는 연예인. 아니면 그 명석한 두뇌에 어울리는 전문직. 어찌됐든 멋진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릴 법한 직종을 택하겠거니 싶었는데 죄다 빗나갔다. 물론 실패 한 번 없이 대기업에 덜컥 입사한 비범함에 감탄하긴 했지만 이 남자가 대리 직함 달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긴 인생이라는 건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말이다. 자기만 해도 그렇다. 상사 눈치 보면서 셀러리맨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미래는 오히려 자기가 갖게 될 줄 알았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가끔 야근하고 차근차근 직급을 올리다가 나이 되면 퇴직하고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이 찍힌 통장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노후를 고민하고 그런 건 다 이쪽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직업을 물을 때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아, 요즘은 프리랜서라고 안 하지. 절로 든 생각에 민수는 킥 웃음을 터뜨렸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백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 때문에 요즘은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게 어쩐지 부끄럽고 겸연쩍은 탓일까. 입에 잘 붙지 않지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노력하는 중이다. 같이 좀 웃자. 어? 아, 민수가 살짝 고개를 올렸다. 난영이 손바닥으로 가볍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여가 도드라진 손가락 마디를 멍청이 바라보던 민수는 이윽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웃겨서. 그러니까 뭐가. 셀러리맨은 내가 하고 있을 줄 알았지. 네가 할 줄은 몰랐거든. 그 말에 난영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넌 못해. 나니까 버티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불쾌지수가 치솟는 출근길을 버티면서 쳇바퀴 같은 일상을 소화해야 하는 생활을 네가 참을 수 있을 것 같냐? 아하하. 웃음이 나와? 이 형님은 요즘 더워서 입맛도 없다. 그래. 고생한다. 말도 마. 기력이 없다. 기력이. 어무고 뭐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난영답지 않게 푸념을 줄줄 늘어놓는다. 정말 고역이긴 한 모양이다. 하긴 올해가 참 무덥긴 하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났다. 좀 참아. 민수가 달래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이깟 여름, 금방이야. 예전에는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잘 가지 않았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거나 즉시 학생 딱지를 떼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저 하루에 24시간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늘 더디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너로 말미암아 달라졌다. 언제부턴가 시간은 촉박하게 느껴질 만큼 빨라진 것 같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 있을 거라고. 민수는 말을 마치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목구멍이 뜨거움으로 따끔거렸다. 2000XX년 8월 20일. 오늘 나는 속상하다. 너 때문이다. 오랜만에 단둘이 먹는 저녁이라고 생각해서 네 부름에 응한 거였다. 내 뜬금없는 연락에도 나가겠다고 대답한 건 그래서였다. 마감이 코앞이다. 저녁 시간을 내게 할애하면 새벽 내내 자지 않고 작업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했다. 그런데도 앞뒤 생각 없이 나가겠다고 한 건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한동안 만나지 못해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했다. 실물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기꺼이 널 만나기로 마음먹은 거였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곧장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 마치 시간을 때우듯 카페에 앉게 됐으니까. 배 많이 고프냐고 묻는 내 말에 순순히 대답했던 몇 시간 전에 내게 화가 난다. 이상함을 느꼈던 그때 바로 물었어야 했다. 혹시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고. 오늘 우리 둘만 보는 게 아닌 거냐고. 왜 묻지 않았을까? 정말 바보 같다. 혹시 싶었는데 역시 그랬다. 저녁은 우리 둘만 먹는 게 아니었다. 내 23번째 애인인 주영 씨도 함께였다. 커피숍에 들른 건 너나 내가 허기를 느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저 주영 씨의 퇴근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눈앞에서 화사하게 웃는 주영 씨 때문에 내 씁쓸함도 약간의 분노도 그저 사귀는 수밖에 없었다. 주영 씨랑 함께하는 자리라고 사전에 알았더라면 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거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적당히 놀았던 여성들을 모두 포함해서 23명. 내 옆을 보란 듯이 차지한 그녀들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꼈을지언정 조급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주영 씨는 다르다. 어쩐지 그렇게 느껴졌다. 주영 씨가 가장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네 옆을 1년이나 차지한 건 주영 씨가 처음이니까. 혹은 네가 주영 씨를 아끼는 게 눈에 잘 보여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눈앞에 둔 채 밥을 먹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지 알 수 없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을 앞에 둔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빨리 밥을 우겨넣고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일하느라 며칠간 잠을 못 잤다.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다. 나는 반쯤 제정신도 아니었고 몸도 한없이 지쳐 있었다. 그 와중에 너를 사랑하는 그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너를 눈앞에 둔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오붓한 저녁 식사라며 기대감을 품지 말았어야 했다. 제멋대로 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내가 나쁘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넌 짐작도 하지 못하겠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주영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에 너는 내게 말했다. 요즘 같으면 이변이 없는 이상 주영이랑 결혼할 것 같아.